안녕하세요. 전기전자 측정 수업 임다쌤이에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어떻게 변환하는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요즘 시대에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의 차이점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전기과 친구라면은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1% 정도는 더 많이 알아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컴퓨터가 아날로그 신호를 어떻게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고 또 디지털 신호를 어떻게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날로그는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는 자연의 모든 상태, 그 자체의 신호를 아날로그라고 합니다. 자연이 만든 소리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음악도 완벽하게 아날로그 형식으로 저장할 수 있죠. 컴퓨터는 들어오는 아날로그 신호가 노래인지 어떤 건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단지 들어오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꾸기만 할 뿐이죠. 그럼 그렇게 변환된 디지털 신호는 우리 인간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장소에서 다시 아날로그 신호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모니터에 화면을 출력하거나 스피커로 사운드, 소리가 들리게죠. 그럼 쌤이 아날로그 신호가 뭔지 디지털 신호가 뭔지 그림으로 한번 보여줄게요. 자, 이렇게 그래프를 그린다고 했을 때 가로축을 우리가 시간으로 잡을 거예요. 타임, 시간. 그리고 세로축은 신호의 세기로 잡을 거예요. 신호의 세기라고 잡았을 때 아날로그 신호는 쌤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목소리. 쌤이 만약에 소리를 아 이렇게 질렀어요. 그러면 이게 아날로그 신호가 되는 거예요. 음성 자체는. 그럼 얘 아날로그 신호의 특징이 뭐냐? 시간에 따라서 신호의 세기가 어때요? 연속적으로 이렇게 값이 변화하고 있죠. 그죠? 끊임없이. 얘가 아날로그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디지털 신호는 뭐냐? 똑같이 세로축과 Y축으로 봤을 때 가로축 똑같이 시간이고요. 세로축은 신호의 세기예요. 이렇게 봤을 때 디지털 신호는 신호가 있다 하면은 1이고요. 신호가 없다 하면 0이에요. 또 있으면 1 해서 요거를 이렇게 연결해주면은 값이 어때요? 1 아니면 0이니까 얘랑 다르게 불연속적이죠. 그죠? 해서 얘는 값이 있으면 1, 없으면 0, 0, 1 해서 우리가 이진수 배웠을 거예요. 그죠? 디지털 논리회로 시간에. 그때 나온 것이 디지털 신호예요. 어때요? 차이점 알겠나요? 그럼 컴퓨터가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과정에는 요 세 가지 과정이 있는데요. 첫 번째, 표본화. 두 번째, 양자화. 세 번째, 부호화. 요 과정을 거쳐서 아까 선생님의 목소리 있죠? 요 목소리를 1과 0만의 디지털 신호로 변환이 되게 돼요. 그럼 첫 번째 단계 표본화가 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표본화란 일정 시간 간격으로 아날로그 신호의 순간적인 값을 취하는 것 해서 밑에 신호 그래프를 볼게요. 아날로그 신호가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있고요. 지금 보면은 시간을 일정하게 쪼개놨죠. 그래서 일정 시간마다 값을 읽어오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시간에는 6.4, 그 다음 6.7, 5.8, 4.0, 3.5, 3.9, 5.2 이렇게 값을 수치에 해놨죠. 즉, 표본화란 아날로그 신호를 일정 시간 간격으로 미세하게 나누어
각각의 점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6.4, 6.7 이런 식으로 수로 표현한 것이에요. 우리가 표본화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아날로그 신호를 일정 시간 간격으로 미세하게 나누어 각각의 점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6.4, 6.7 이런 식으로 소수점으로 값을 읽어왔었죠. 둘째, 원래의 신호를 완전히 복원하기 위해서는 표본화 주기를 적당하게 정해야 한다. 우리가 지금은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시켰지만 나중에 실제 음성을 재생할 때는 다시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복원을 해야 되겠죠. 그때 제대로 복원하려면은 아까 시간 쪼개는 거 있죠? 그 주기를 잘 조율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첫 단계로 표본화라고 해서 일정 시간마다 값을 읽어왔었어요. 그쵸? 그 작업을 한 뒤에 와야 할 단계는 두 번째 단계 해서 양자하라고 하는데요. 얘를 정의를 내리자면은 각각의 대표값으로 변환하는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오른쪽 그래프 볼게요. 아까 읽어온 값이 첫 번째 값이 6.4였는데요. 요 소수점을 대표값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반올림을 적용해서 0.5보다 작으면요 소수점을 버려버려요. 그리고 0.5보다 크면은 1을 올려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6.4는 0.5가 안 되기 때문에 0.4 버리고 6만 가져오는 거예요. 두 번째 값은 우리가 6.7이에요. 6.7. 요거는 0.5보다 크니까 올려주는 거예요. 올려줘서 7이 되고. 세 번째, 5.8인가요? 5.8이니까 0.5 넘었네. 6 반올림 해줍니다. 다음 4.0이니까 4 그대로 오고요. 3.5는 0.5가 되니까 반올려줘서 4. 다음 3.9니까 반올림 해줘서 4. 마지막 5.2는 0.5가 안 되기 때문에 버리고 5만 가져와서 이런 식으로 대표값으로 반올림을 적용해서 대표값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양자화라고 합니다. 양자화가 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양자화란 연속적인 값, 아까 6.4, 6.7 이런 연속적인 값들을 크기에 따라 연속적이지 않은 각각의 대표값으로 변환하는 과정이다. 둘째, 표본화에서 얻어진 정보가 만약에 숫자 6.4라면은 1을 반올림 법칙을 적용하여 0.4를 버리고 6이라는 정수값으로 변환한다. 셋째, 이것은 우리가 소수점을 버리고 올리고 하면서 변환시키다 보면은 정확한 값이 아니기 때문에 양자 오차라는 게 발생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정확한 값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드디어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3단계 부호화라고 하는데요. 얘를 정의를 내리자면은 표본화와 양자, 아까 1, 2단계 거친 거 있죠? 그 정보를 0 또는 1의 이진수로 표현하는 과정이다. 라고 해서 밑에 그림을 보면은 아까 양자가 뭐였어요? 반올림을 적용해서 6.4는 6으로, 6.7은 7로 이렇게 해서 대표값으로 바꾼 거였죠? 그러면은 양자화한 값을 지금 보면은 6764445예요. 그럼 요거를 어떻게 바꾸냐? 6을 우리가 3비트짜리 3자리 이진수로 바꾸면은 124니까 110이 되죠. 그러면 110으로 바꾸고요. 7은 111, 6이니까 다시 110. 4는 010. 444니까 010, 아이고. 100이네요. 그쵸? 124니까.
100, 100, 100 하고 오니까 101 이렇게 이진수로 바꿔주는 과정을 부호하라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과정 3단계 다 배웠어요. 첫 번째, 표본화. 두 번째, 양자. 세 번째, 부호화. 배워서 요 3과정을 거치면은 꼬불랑 아날로그 신호가 똑똑똑 계단같이 딱딱 떨어지는 디지털 신호로 바뀐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요 그림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첫 번째 꼬불랑하는 아날로그 신호를 줬어요. 그러면은 표본화란 요 시간 일정 시간마다 쪼개서 그때의 값을 그냥 읽어오는 거예요. 6.4, 6.7, 5.8, 4.0, 3.5, 3.8, 5.2 이런 식으로 값을 읽어왔죠? 만약에 2초마다였으면은 2초마다 읽으면 돼요. 2초, 4초, 6초, 8초, 10초 이렇게. 그렇게 읽어온 신호를 어떻게 하냐? 지금은 너무 소수점이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양자를 거쳐서 우리가 반올림을 적용해줘서 대표값으로 바꿔줘라. 처음에 6.4였으니까 0.4 버리고 6. 그 다음 6.7이니까 0.7이니까 반 올려줘 해서 7. 이런 식으로 하면은 676, 444, 5가 되고요. 마지막 단계 부호화는 뭐냐? 6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얘를 세 자리 이진수로 바꿔라 하니까 110, 7은 111, 6은 110, 4는 100, 5는 101 이렇게 바꾸면은 0과 1만으로 이루어진 디지털 신호로 바뀌어졌습니다. 어때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러면은 요거 마치면은 과제 한 개 주도록 할게요. 오늘도 수업 듣느라 고생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